일요일 테니스가 아닌 롤드컵에서는 한국의 페이커가 중국의 거센 기세를 보기 좋게 꺾고서 SK T1을 우승으로 이끌며 리빙 레전드를 증명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유럽의 일요일에는 세르비아의 조코비치가 ATP 파이널스에 7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서 ATP 파이널스 최다 우승의 금자탑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의 올해 성적 총 12개 대회 출전 55승 6패 승률 90% 그랜드슬램 윈블던을 제외하고 3개 우승하고 윈블던을 준우승했고 ATP 마스터즈 시리즈 신시내티와 파리 2개 우승을 했습니다. 올해 조코비치에게 패를 안긴 선수는 메드베데프, 무세티, 라요비치, 루네, 알카라스 그리고 시너. 압도적인 경기 운영 능력, 경이로운 체력과 밸런스, 87년 5월 22일생으로 14살 어린 01년생 야닉 시너보다 에이스를 많이 넣는 엄청난 서브 능력, 잠시나마 조코비치를 이겼다는 즐거움을 갖고 홈 어드밴테이지까지 갖고 있던 시너에게 해답을 찾고 싶었던 야닉 시너에게 노답을 느끼게 해준 압도적 압살 경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엑스챔스 테니스 마스터입니다. 네, 지금 졸려 죽겠지만 오늘 영상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올리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멋진 경기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던 그 경기는 에게게 하고 끝났습니다. 에게게라고 시너 팬인 제가 말하는 이유는 정말 시너가 에게게 하고 지고 말았습니다. 1시간 43분 만에 말이죠. 저는 시너가 압도적인 벽을 느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얼마나 그 벽 앞에 절규를 했는지 마지막에 더블 폴트를 하면서 우승컵을 주는 그 모습에서 정말 시너의 힘듦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구독자님들은 해법 수학을 통해 수학의 해법을 찾곤 했을 것 같은데요. 해법 테니스가 없어서 시너는 조코비치의 테니스의 해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긴 랠리에서 시너는 조코비치를 이길 수가 없었죠. 근데 짧은 랠리에서도 조코비치에게 거의 모두 졌습니다. 초반에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시너의 서브 게임은 정말 힘들게 넘어갔고 조코비치의 서브 게임은 에이스 폭발과 함께 아주 쉽게 러브 스코어로 넘어갔습니다. 조코비치는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모든 해설위원이 지난번 경기에도 그렇고 다 말했던 공의 바운드 횟수입니다. 공을 평균보다도 바운드 더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서브 넣기 전에 공의 바운드 횟수를 세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냥 하는 말인데 여러분은 그 테니스 치실 때 공 바운드 얼마나 하시나요? 저는 그냥 한두 번 하고 하는데 네, 평균적으로 조코비치가 8에서 9회 정도 바운드를 한다는데 10회가 넘어가는 바운드를 많이 하고 있었죠. 그리고 조코비치는 1세트 서빙 포 더 세트에서 모든 포인트에 주먹을 불끈 쥐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한 포인트 한 포인트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죠. 시너의 서브에서도 시너가 서브를 넣지만 조코비치가 금세 시너를 공격하는 모양새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시너 서브인지 조코비치 서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공격력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따라 조코비치의 리질리언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어려운 샷에 따른 그 샷을 밸런스가 좀 무너지면서 쳤지만 바로 냉큼 그 밸런스를 회복해서 오는 것, 이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 정말 미쳤습니다. 시너와 비교했을 때 시너가 밀리는 그 조코비치의 엄청난 탄력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안 먹는지 조코비치의 신체 나이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라는 코너를 한번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세트 시작부터 시너는 브레이크를 당했죠. 전의가 상실된 모습이었습니다. 경기가 끝으로 가면서 조코비치의 좀 어이없는 실수, 하이발리를 이상하게 쳐서 밖으로 아웃시켰다든지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요. 그때 시너가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다른 그 도전수를 했었다면 어떻을까 하는데 시너는 계속 에러를 범했고요. 조코비치에게 더블 폴트로 아주 ATP 파이널의 마지막 포인트라고 하기엔 허무하게 우승컵을 주고 말았습니다. 조코비치의 이번 승리 원인은, 그 이유는 바로 포핸드와 서브였습니다. 조코비치는 지난 예선에서 시너에게 졌을 때와 다르게 포핸드 스트로크를 더 많이 구사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때에는 백핸드를 더 많이 치게 되면서 시너에게 비등비등하게 경기를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조코비치는 달랐습니다. 초반부터 19개의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 중에서 단 1개의 에러만 범했고 시너의 에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ATP 분석 자료에 따르면 그라운드 스트로크가 빠르다고 정평이 난 시너보다도 빨랐습니다. 첫 4경기 평균 포핸드 스트로크의 속도는 조코비치는 138
118km/h, 그리고 시너는 119km/h였습니다. 조코비치는 포핸드를 공격하는 데 썼고 시너는 방어하는 데 썼습니다. 과거 예선 때에는 백핸드에 조코비치를 묶어두는 전략을 썼던 시너에게 조코비치는 런어라운드 포핸드를 시전하면서 포핸드로 공격을 만들어냈습니다. 런어라운드 포핸드는 체력적으로 좀 더 조코비치에게 무리를 줄 수 있었지만요, 이 ATP 파이널스가 3세트인 점과 알카라즈와의 경기도 2시간이 채 안 되었기 때문에 조코비치에게는 체력적으로 무리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ATP 분석에 따르면 런어라운드 포핸드를 17개 쳤는데 단 1개 에러도 범하지 않았고 포핸드 위너 1개 그리고 시너의 5개 에러를 범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진짜 절정은 2세트 초반이었는데요. 2세트 초반 연속 10개의 포인트에서 10대 0이라는 말도 안 되는 득점을 조코비치는 기록했습니다. 플레이 투 윈, 이기기 위한 플레이는 서브에서도 나왔는데요. 서브 에이스 13개, 첫 서브 득점률 91%, 세컨 서브 득점률 64%는 말 다 했죠. 반대로 시너는 첫 서브 득점률이 57%밖에 되지 않는 등 본인의 서브 게임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조코비치라는 벽이 컸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부담감도 시너에게는 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탈리아인으로 이 ATP 파이널스 결승에 진출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는 내가 며칠 전에 정말 간신히 이겼던 리빙 레전드 조코비치, 타이밍에 안 맞게 공이 테를 맞는 모습도 간간히 보였다는 거는 이 엄청난 부담감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다가 좀 안타까운 건 저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초장에 이렇게 조코비치가 융단 폭격을 해놓으니까요, 이 홈팬들의 제대로 된 응원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건 뭐 이길 것 같아야 응원이라도 하고 좀 비등비등 해줘야 응원이라도 신나게 해보는데, 이건 테니스를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압도적인데? 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저희 그 영상에 1, 2, 3, 4, 5, 6, 7, 8, 9로 이번에 승리를 잘 정리해주신 글이 있었습니다. 9할 때 승률에 8회 세계 1위, 7번 시즌 우승, 그리고 7번 파이널스 우승, 6번 시즌 빅타이틀 우승, 5번 하드코트 빅타이틀 우승, 400주 1위 달성, 3번째 통산 메이저 대회 27승 1패 달성, 2패밖에 안 한 하드코트 성적 37승 2패, 2년 만에 복귀한 통산 10번째 호주 오픈 우승을 달성한 1위 노박 조코비치라고 써주셨는데요. 뭐 1, 2, 3, 4, 5, 6, 7, 8, 9 사실 그 이상으로도 여러 개 달고 달면 조코비치의 기록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누구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루네와의 그 예선 경기에서 시너가 이겼을 때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말이죠. 그때 조코비치를 예선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시너도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그런 일종의 지금 최강자인 조코비치를 안 만나기 위해서 그러한 전략보다는 그 누가 와도 최선을 다해서 대결하고 나의 한계를 넘어보겠다는 불굴의 의지로 시너가 경기를 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너도 멋지게 잘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려고 합니다. 조코비치 정말 스포츠 선수로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람으로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여러 존경심이 나오는 이번 ATP 파이널스였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테니스를 재미있고 신나고 똑똑하게 즐길 그날을 위해 오늘도 저 테니스 마스터는 달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테니스는 역시 엑스챔스 테니스 마스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컴온!